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오늘은 좀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전 6시 27분입니다. 그죠? 아침 6시 27분이죠. 뭐 좀 바빠가지고 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좀 준비를 했다가 뭐 일이 자꾸 생기고 뭐 이래서 제가 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지금 아침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For China's property developers, Hong Kong is becoming Shenzhen's backyard.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있어서 홍콩은 셴젠, 선전시라고 그러죠. 보통 선전시라고 많이 알려지는데 선전의 뒷마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홍콩의 중요성이 선전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마당이 이제 뭐 앞마당이 항상 뒷마당보다 더 좋죠. 그리고 또 심지어 앞마당도 아닌 선전의 앞마당도 아닌 선전의 뒷마당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콩의 property market remains red hot as a city's international economic prestige has come under pressure after pro-democracy protests and new national security laws. 이거는 두 가지는 다 아시죠? 재작년에 친민주주의 시위들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콩 사람들의 이제 시위가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지 시위라든가 지지 이제 뭐 대학교에서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는데 물론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그런 대자보들을 막 잡아 뜯어내거나 아니면 뭐 그 대자보들을 갖다가 뭐 낙서를 해놓거나 찢어놓거나 뭐 플랜카드를 걸어놓으면 뭐 수거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의 있으면 대자보를 그렇게 찢어버리고 그런 짓들을 갖다가 버리면서 맡게 됐었죠. 뭐 시위를 하려고 하면은 중국 유학생들 또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이제 대치를 하면서 어떤 험악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등 일부러 그렇게 뭐 시비를 거는 등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 대학 내에서의 홍콩 지지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억눌러 버린 가지고 이제 사라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이제 중국의 시진핑은 국가보안법, 그죠? 국가 안보법이라는 내셔널 시큐리티 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하면서 홍콩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더 높였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아시아 지사들이 뉴욕 타임스라든가 유명한 언론사들의 아시아 지사가 홍콩에 있었는데 많이 대한민국으로 많이 온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홍콩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주고 있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갖다가 줄 수 없다. 금융거래를 믿을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조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 스트레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활발하다는 거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가중에요? 시리즈 홍콩에 이게 좀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그대로 지미입니까? 이 여잔데 이 좀 글자가 뭐랄까요? 좀 미국식의 그게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도 아니고 미국식의 어떤 영어도 아닌 것 같다. 약간씩 이상하게 처음 보는 문법적으로 쓰는 문법 성향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읽어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cities, the city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홍콩의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치가 그죠? 경제적으로 어떤 존경받는 위치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후에 친민주주의 시위들과 새로운 국가보안법 이후. 근데 그래서 이제 홍콩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신에 셴전이라고 하는
보서의 그 현재는 보통 선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홍콩이라면은 여기 선전시가 여기죠. 선전. 선전. 그러니까 홍콩이 선전의 뒷마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다는 여기 있는데 앞마당도 아닌 뒷마당이 선전의 뒷마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앞으로 이제 뭐 이제 홍콩의 변화해가는 지위를 갖다가 미리 알려주는 홍콩의 변화하는 어떤 선전과 비교해서 앞으로 홍콩의 뭐 예전에는 홍콩의 GDP가 중국의 GDP보다 더 높은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그랬는데 지금 홍콩의 1년 GDP가 중국의 GDP 한 절반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었죠.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그 홍콩이 이 조그만 홍콩이 이 선전이 뒷마당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일일까 해서 요걸 갖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인데요. 뭐 짧지는 않고 뭐 적당한 길이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먼저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도 이렇게 존슨앤존슨 코비드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는 보통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이제 맞은 사람 중에서 이제 혈전이라고 그랬죠. 블러드 클라드 아닙니까? 피가 굳는, 피가 굳어버리니까 흐르지 않는 거죠. 피가 안 흐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피가 흐르면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신체 곳곳에 흐르면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가 흐르지 않게, 흐르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블러드 클라드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존슨앤존슨 코비드19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죠? 블러드 클라드. 같은 피가 굳는 현상 때문에 입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좋은 상태다는 거죠. 아직 양호한 상태로 있고, the patient is in good condition. Usually expected hospital discharge in next few days. 향후 수일 내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걸로 이제 expected 예상된다고 하지만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도 피가 굳는 현상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것도 갑자기 이거 코비드19 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앵소리 들리시죠, 그죠? 하면 이게 지금 CPU 사용량이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끼 이것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딱딱 소리를 넣고 이랬는데, 시키는 씹새끼, 어휴. 얼굴 깔아,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 얼굴 깔아. 숨어서 그렇게 딴 놈들 시켜가지고 요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그래서 제 손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었고, 존슨앤존슨에도 이런 피가 굳는 현상이 있더라. 존슨앤존슨은 뭡니까? DNA 기반의 백신이죠. 모더나라든가 파이저 이런 경우에는 RNA 기반의 백신이고, 앞에 M이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거거든요. 전달 물질이라고 의미에 M을 붙여가지고 mRNA라고 하는데, 하여튼 모더나라든가 모더나, 그리고 파이저, 이거는 이제 두 백신은 RNA 기반의, mRNA 기반의 백신이다. 이거는 존슨앤존슨은 DNA 기반의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저는 DNA 기반의 백신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CNA Soto interview with the VP Harris ridiculed for extreme social distancing. It's all theater. 이제 all theater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니까 어제 이제 또 윤여정 씨 얘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CNN의 SOT, 그죠? SOT가 뭐냐? State of the Union. 그러니까 연합국의 상태죠. 연합국이라는 건데, 보통 State of the Union Address 하면은 연두교서라고 그러죠. 새해 벽두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상하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서 자신의 한해 포부와 뭐 어떤 당부를 하는 그런 연설을 갖다가 포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 당부도 하는 정치적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 그걸 연두교수라고 하는데 그걸 State of the Union Message라든가 뭐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CNN이 부통령인 해리스와 그죠? 해리스 씨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과도한 소셜 디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고 보는데 저 티어터 이 모든 건 거의 뭐 티어터 극장이라는 거죠. 극장 CNN이 만들어낸 극장 속에서 쇼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가 소셜 디스턴싱을 할 필요가 있느냐? 거의 뭐 이렇게 떨어져 이 정도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고 CNN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을 하고 주고 뭐 조용조용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크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설치해 두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죠. 이 정도로. About immigration. Of course. President Biden tasked you with leading. 뭐 조롱하는 이런 트윗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지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죠? Can you scoot back just a little? 조금 더 이렇게 좀 뒤로 몸 좀 더 뒤로 더 젖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죠 어제 이제 뭐 대통령 윤여정 씨인데 대통령 문통조차도 받은 것은 쾌거다니 뭐 이런 식으로 미나리라는 어떤 영화를 가지고 뭐 여배우 조연상을 받았죠. 최고의 여우조연상을 받았었죠. 그 전에 앞서서 뭐 영국에서도 무슨 상을 받기도 하고 뭐 그죠? 니네 영국에서 할 때는 또 니네 스노비시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콧대 높은 줄 알았는데 아시아계인 이제 배우인 나에게도 이런 상을 주는구나. 그런 식의 수상소감을 하게 됐는데, 이 윤여정 씨가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걸 봤었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장 가기 전에 하는 걸 봤는데, 그때도 보니까 사실 뭐, 좀 꽤 떨어져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 3m 정도? 3m 정도 떨어져서 들어가기 전에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소셜 디스턴싱이 조금씩 전에 봤던 뭐 카말라 해리스의 경우에서처럼 뭐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 카말라 해리스의 경우에는. 근데 윤여정 씨가 이제 그런 걸 받았는데 문통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했던 것은 좀 굉장히 쾌거였다. 그리고 또 뭐 안철수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좀 뭐 여야를 불문하고 이제 뭐 축하 메시지를 윤여정 씨에게 던졌었죠. 이 윤여정 씨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았는데 발음은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죠 뭐. 평소에 이제 영어를 갖다가 모국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평소에도 영어를 자주 쓰지 않는 그런 사람다운 그런 영어를 했었고 근데 뭐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뭐 했었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더라. 뭐 영어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쓰는 문장 구조를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말만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생기는 그런 일반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취득한 영어 실력이 아니라 문법 공부를 했던 사람의 영어 실력이라는 거죠. 뭐 동명사를 쓴다든가 동명사의 그 목적어를 쓴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자주 이야기해가지고 얻는 말을 길게 해서 만드는 뭐 그런 식의 그런 사람들 영어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의 영어를 안 쓰죠. 문법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좀 격조 있는 품위 있는 외국인들이 배운 미국인들에게 혹은 의식 있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문장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영어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도 했구나. 근데 영어도 잘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뭐 그렇다. 좋다. 뭐 이야기를 들었으면 윤여정 씨를 딱 보니까 저는 북한의 김여정이 저는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두 명의 여정이가 있죠. 참 죄송한데 이분한테는 북한에는 항상 남쪽을 향해서 이제
욕을 해드는 김여정이고,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오스카상을 탄 윤여정 씨가 있죠. 참, 이분이 제가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굉장히 이제, 뭔가, 인생의 이제 말년기에, 인생의 말년에 이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제가 타고났겠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을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축하를 하지만은 중국은 클리오 짜오라는 사람의 수상도 받았거든요. 다큐멘터리상인가? 다큐멘터리 감독상인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클리오 짜오는 중국계인데, 왜 했냐, 작년 홍콩 시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South Korean media were quick to celebrate the Oscar win as a Best Supporting Actress in Minari for veteran Yoon Yo-jung. 대한민국의 그 매체들은 노련한 배우인 베테랑인 윤여정 씨가 미나리에서 최고 서포팅 액트레스 조연상을 조연 여배우로서 이제 오스카상을 갖다가 수상한 작년에 기생충으로 감독상도 받고 많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이제 작품상 감독상 여러 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돼 가지고 이제 만찬을 같이 하기도 하는 등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기 초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곧 코로나는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기생충 팀들 불러서 만찬을 하는 바람에 하는데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몇백 명씩 생기니까 그때 당시에 그죠? 매일 많은 이제 욕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렇듯이 기생충을 작년에 오스카에서 받았듯이 윤여정이 이제 올해 미나리라는 참 먹는 참 맛있는 그 야채죠. 그 미나리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이렇게 영화로 인해 가지고 매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오스카상에서 아카데미상에서 한국계 배우에게 한국계 이제 한국 영화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줬다고 그러는 한국인 액터 이걸 쓴 것은 또 한국 사람 같죠, 그죠? 패트릭 프레이터? 패트릭 프레이터라는 건 외국계인 것 같은데 액터가 아니고 이분은 액트리스죠, 그죠? 액터는 남자 배우를 액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자 배우는 액트리스죠, 그죠? 액트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의 연기자에게 있어서 퍼스트 에버니까 사상 처음의 액팅 윈이라는 거죠. 연기상이라는 거예요, 연기상. 작년에는 감독상 같은 걸 받았었죠. 감독상, 작품상 이런 걸 받았지, 액팅 윈, 연기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랬고, 이제, 중국 얘기, 이걸 얘기해볼까요? 클리오. 그랬었고, 그리고 또, in Japan.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in Japan, which has tense political relations with both Korea and China, media happily played up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wins for Yoon and Jao.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정치적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언론들이 행복하게 지금 계속 CPU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CPU 팬이 계속 돌고 있죠. 소리가 나죠.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일본의 매체들은 언론들은 기쁘게 윤이라든가 윤여정 씨와 이제 자오 그 클리오 짜오라고 하는 클리오 짜오가 여기 있을 겁니다.
클리어 짜오에 대해서는 뭐 안 보이는데 클리어 짜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대해서는 최고 감독상으로 아카데미상을 갖다가 받은 첫 번째 아시아 여성이 되었다고 이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historical nature 어떤 이 수상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성격 그걸 갖다가 플레이에다 한껏 부추겨 올렸다는 거죠. 일본의 것은 뭐 그랬고 근데 Chinese media, state media paid the Oscars little attention. 근데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을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이죠. 일요일 날 있었다. 근데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이번에 이제 오스카 시상식에 뭐 little attention, 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부서로부터의 어떤 공식 official advisory, 공식 권고와 노선을 같이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미디어 중국 국영의 이제 언론 매체 뭐 인민일보라든가 황구시보 이런 것들은 뭐 조용했다는 거죠. 그죠? 왜? 중국 공산당 선전부로부터 공식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은 the Chinese government had been urged by the nomination of a do not split, a picture about the Hong Kong protest movement in the best short documentary category. 최고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홍콩의 시위 운동을 홍콩 시위 운동에 대한 a picture 영화인 do not split의 그 nomination 그러니까 후보 do not split이라는 그런 영화가 후보에 오른 거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요 do not split이 바로 이제 클리어 짜오가 이제 감독을 했던 단편 영화였죠. 이 단편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요 정도로 하고 뭐 윤여정 씨를 갖다가 전 윤여정 씨를 하면서 윤여정 씨가 이름이 김여정하고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윤여정 했지 여정이라는 이름만 딱 떼어놓고 말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스카 시상식에 들어가는데 인터뷰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여정 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여정? 나는 여정 뭐 제가 질문을 쫙 하더라고요. 여정이라고 딱 부르면서 그죠? 미국에서는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정 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여정이는 김여정인데 저는 또 여정 하면 저는 김여정을 항상 여정이라고 이렇게 항상 많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여정이면 김여정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김여정과 윤여정이 있구나. 어제 이분이 이름이 여정이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이제 윤여정만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그랬었고 자 그러면 지금 홍콩의 신세가 선전의 뒷마당밖에 안 되고 뒷마당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요 얘기를 갖다가 부동산 관련 단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걸 간단하게가 아니라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단어를 봐야겠죠. 오늘의 단어 Words of today. Today's words red hot입니다. red hot. red은 빨갛게 달한 거죠. 빨갛게 뜨겁다는 거죠. 빨갛게 다는 거죠. red hot iron 하면은 먼저 빨갛게 다른 다리미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다리미가 그렇게 달아버리면 옷을 다릴 수가 없겠죠. 하여튼 매우 흥분한 거죠. 빨갛게 이제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 레드 핫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굉장히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할 때도 레드 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이 레드 핫 한다면 선전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거죠. 홍콩이 레드 핫 하면은 홍콩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시뻘겋게 다른, 매우 새로운,
매우 성공적인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레드 핫 뉴스 하면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 핫 뉴스 straight from the war zone. 전쟁 지역으로부터 바로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굉장히 매우 좋은, 매우 신선한, 매우 새로운 뉴스. 이때는 매우 새롭다는 게 매우 extremely new라고 하죠. 굉장히 극한 뉴스라는 거죠. 매우 새로운 뉴스다. 그래. 우리나라는 보통, 이건 레드핫이지, 뭐, 빨갛게 달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그러죠. 좀 강도를 낮춰가지고. 레드핫 뉴스는 따끈따끈한 뉴스. 매우 새로운, 왜?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된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드핫은 따끈따끈한 뉴스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근데 매우 새로운, 굉장히 새로운, 가장 최신의 뉴스라는 의미겠죠.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The news sent the company's red hot stock surging upwards more than 21%. 그 뉴스가 그 회사의 red hot stock, 그 회사의 굉장히 인기 있는, 그죠? 굉장히 레드 뜨거운 그런 주식을 갖다가 21% 이상 upwards, 그러니까 more than 이상 surging upwards, 위로 솟구치게끔 했다는 거죠. 그 뉴스가. 그 뉴스가 그 회사의 안 그래도 인기 있는 주식인데 그걸 21% 이상 치솟게 했다. 아니면 뭐 이걸 21% 치솟았기 때문에 주가가 21% 올랐기 때문에 레드 스탁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매우 인기 있는 거니까, 그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힌틀랜드, 뭐 보통 힌틀랜드 하면 미국에서는 복수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뉴스에서는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 힌틀랜드나 오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수를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더쓰리, 그래서 좀 미국식 영어가 아닌데 미국 매체인 팍스 뉴스에 나왔다. 힌틀랜드, 오지입니다. 오지. 내륙 지역 혹은, 그러니까 오지는 아시죠? 굉장히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가와 굉장히 떨어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그 내륙 지역, 혹은 오지를 힌틀랜드라고 그럽니다. 해안이라든가 강으로부터 먼 지역, 혹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힌틀랜드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쓸 때는 미국에서는 힌틀랜드라고 S를 많이 붙이죠. 그다음 백워를 하면은 뒤에 있는 물입니다. 뒤에 있는 물. 근데 이게 뭐냐? 백워터. 흐르지 않는 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이 흐르는데, 그죠? 강은 이제 물이 이제 높은 데서 나왔는데 물이 흐르겠죠. 근데 강가 주위라든데 이를 보면 물이 고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 물은 넘쳐서 흘렀지만은 그 물은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 경우는 물의 흐름이 없는 강지, 그런 경우는 백워터라고 합니다. 혹은 물 웅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갇혀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동떨어질 수 있는. 혹은 그러다 보니까 침체 지역이죠.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는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행사, 어떤 사건, 사고, 혹은 발생하는 어떤 좋은 행사, 어떤 이벤트들이라든가, 어떤 변화 같은 게 없는 그런 침체 지역을 말할 때도 백워터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백워터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침체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시대에 뒤처진 그런 장소가 백워터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혹시 지금부터 혹시 딱딱딱 소리 내고 있습니까? 인마들이? 개새끼들이? We tied the boat up and acquired backwater overnight. 우리는 그 배를 그 보트를 타이어 꽉 메었다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어디에서요? 조용한 그 뒤에 백워터, 강이 흐르지 않는 물 웅덩이식 배수에, 그러니까 이게는 배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한 배수에 보트를 갖다가 메었다는 거죠. 오브나잇, 하룻밤 만에. 오브나잇, 지난밤에. He grew up in a rural backward.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지라고, 멀리 떨어진, 그죠? 한산한 지역, 그죠? 내륙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는 시골의 내륙 지역에서, 시골을 오지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워 오면은 남산 타워도 있죠. 그럼 탑인데, 우리는 혹은 높은
높은 빌딩이나 높은 건물이라든가 혹은 높은 어떤 철구조물 뭐 이펠 타워, 그죠? 에펠 타워는 이펠 타워라 그러죠. 에펠탑 같은 경우는 철구조물이죠. 그렇게 높은 철구조물을 갖다가 타워라 그러는데 이게 타워가 하면은 보통 동사로 쓰이면은 주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타워니까 높이 서 있는 게 탑, 뭐 탑을 우리는 타워 그러는데 우리는 또 탑이라는 말도 쓰있죠. 그죠? 이게 저는 타워라는 말을 보면 이 탑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죠? 스카탑, 다보탑 그런 탑이 있지 않습니까? 탑은 높죠 보통. 사람 키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타워라는 말을 보면 타자가 타로 시작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탑이 저는 많이 생각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변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타워링 over면은 over니까 over 위로 over 이하의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게 오르다, 그죠? 그런 의미가 그죠? 뭐 되거든요. 솟아오르다, 떠오르다, 이제 주변보다 훨씬 높다라는 의미가 쓸 때도 타워. 존경심을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존경심이라든가 뭐 존경심을 자아낼 정도로 높다, 뭐 그 정도로 크다 이런 의미가 이제 쓸 때 타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As we drove on the Rocky Mountains towered before us. 우리가 계속 이제 운전을 해 가고 있었을 때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은 mountains니까 S죠. 여러 개의 산이죠. 근데 산맥이죠. 그죠? 산 한 개가 아니라 산맥이죠. The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이 우리 앞에 솟아올랐다. 그죠? 운전을 해가다 보니까 로키 산맥이 우리 앞에 솟아오르더라. Although he's only 14, David towers over his mother. 그가 비록 14살임에도 불구하고 14살이지만 그애는 14살밖에 안 됐지만은 데이비드는 그의 어머니보다 towers over 어머니 위로 치솟았다가 아니라 그 어머니보다 훨씬 더 키가 더 크다. 그런 건데 towers over his mother. 14살짜리인데 자기 엄마보다 키가 훨씬 더 크다. 참 그런 아들이 참 대견했겠죠. 그죠? 플롯이면은 어떤 줄거리죠. 줄거리 어떤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 그죠? 뭐 소설의 어떤 줄거리, 영화의 어떤 줄거리를 말할 때 플롯이라고 하고 또 뭐 이제 음모라는 말도 있죠. 그죠? conspiracy라는 말도 conspiracy라는 의미가 되죠. 줄거리, 음모 이런 뜻이 되고 그리고 또 혹은 근데 이 플롯이라는 게 특별한 용도로 그죠? 특수 목적으로 떼어둔 이게 건드리지 않고 떼어둔 작은 땅,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롯은 뭡니까? 음모죠. 뒤에서 숨어서 하는 작은 짓거리죠. 그죠? 못된 짓거리를 음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짓거리 아닙니까? 그죠? 소수가 만들어내는 작은 참 졸렬한 짓거리를 갖다가 음모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근데 음모에는 작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가 하는 거죠. 소수가 저것들끼리 소수가 모여가지고 저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그런 것 갖다가 음모라고 그러니까 그 작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땅의 경우에도 특별 용도로 떼어뒀으니까 그죠? 작당을 해서 특별한 용도로 이제 떼어둔 작은 땅도 플롯이라고 한다. 그래서 vegetable plot 하면은 야채를 심어둔 작은 땅. 그죠? 그리고 there are several plots of land for sale. for sale이니까 이제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물로 나온 여러 개의 작은 땅들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매물로 나온 어떤 특정 용도로 떼어둔 작은 땅들이 있다. 파스 하면은 보통 짐이죠, 그죠? 패키지로, 그죠? 짐, 패키지, 소포라는 의미도 되죠, 그죠? 근데 어떤 하나의 한 구획, 땅의 어떤 한 구획도 보니까 이게 한 구획이 돼요. 한 구획이라는 의미도 파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파설, 한 구획. 물론 여기는 부동산 얘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파설은 한 구획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리고 유닛이라면은 어떤 단위를 유닛이라고 하기도 계열사 그죠? 어떤 회사의 계열사도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위죠. 어떤 작은 기계 작은 기계 일부 하여튼 작은 의미도 조그만 혹은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집 그죠? 만약에 107동 104동에
백사동에 뭐 한 25층짜리 백사동에 22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101호에서부터 102호, 103호, 104호 그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개의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중에 한 개의 집 플라타네토도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호수도 혹은 오피스텔 원룸 같은 원룸 집들이 많죠. 거기 가면 몇 호 있다 할 때 그 여러 개의 호 중에 한 개의 호도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세대가 들어가서 사는 집을 갖다가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랬고 그래서 public housing unit 하면 공공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한 개의 작은 지역, 국어 쪽은 하나의 그래서 하나의 공공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한 개다. 주거 공간, 그죠? The whole house has been divided up into 3 rental units. 그죠? 그 오래된 집은,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인가 보죠? 이 크다란 집이 세 개의 세를 놓는 어떤 집들로, 세를 놓아서 세 개의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나뉘어져 왔다는 거죠. 그죠? 그 집, 큰 집이니까, 하나가 산다면은, 이 크다란 집에서 이걸 갖다가 세를 주려고 집을 세 등분 나눴으니까 그 집은 세 개의 유닛으로, 세 개의 세대가 살 수 있는 유닛으로 세 개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나눴다. 근데 Greater Bay Area 하면은 보통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입니까? 하여튼 그쪽의 베이만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지역인데 대도시권을 얘기할 때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권을 얘기할 때 베이 에리아라고 하는데 근데 그레이터니까 그 대도시권이죠. 그러니까 그 만지역 주변에 있는 교외를 포함하는 대도시권은 보통 Greater Bay Area라고 합니다. 리얼터는 부동산업자, 부동산업자. 그래서 real estate agent하고 같은 뜻입니다. 리얼터.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요 기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